계시면 안 되니까 그 앉아 계신 청중께서 뭐 발표자들에 대한 어떤 질문이나 또 뭔가 새로운 걸 좀 말씀을 하셔야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게 되면은 기탄 없이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발표 토론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씩 종합적으로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저 앉아 계신 분들이 그래서 다 좋은데 어떤 말씀도 좋은데 시간만 길게 끌지 말아주십시오. 예, 우선 저쪽에서 먼저 빨리 나오시죠. 미국 시애틀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정창민 박사가 그 몇 번이 이승만 박사에 대한 그 좋은 강연을 해서 거기서 아주 참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 저도 그 반에서 이번에 여기 나왔다 또 여기 들었는데요. 오늘 참 온 보람이 있습니다. 좋은 저 발표를 들어서. 그런데 단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제가 작년 이 세미나도 한번 와봤는데 그때도 같은 느낌을 받고 오늘 그런데 우리 이승만 박사의 그 훌륭한 더 말할 나이가 없는데요. 이 지금 자익계통이 많이 나오는데 이분들이 이승만 박사에 대한 자꾸 그 모략을 한다. 예를 들어서 반민특위를 무력화시켰다. 또 그 친일부자 그 노동수리 같은 그런 그 고등의 형사를 시켰다. 하여튼 그래서 3.15 부정선거 또 4.19 하여튼 장기집권 이런데 여기에 대한 그 우리가 배운 논리를 좀 구체적으로 이 학술에서 나왔으면 합니다. 항상 이 자꾸 좋은 점만 이렇게 하는데 방어할 수 있는 이런 자료를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예. 3분 2년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카이로 회담은 중국에 있던 해공 신익희 선생이 중국의 군벌 그 호경리 그 군벌에도 있었고 중국에서 관리 생활도 하고 글씨 잘 쓰고 그래서 중국의 심계원장을 지낸 우우님이라는 사람하고 아주 친했어요. 그리고 장개석 총통의 측근인 진입부 진과부 그 형제하고도 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입부 그런 사람이 이제 신익희 선생한테 왜 저렇게 인물이 잘나고 저런 사람이 중국 정부의 내무 차장을 안 하고 조그만 나라의 망명 정부의 내무 차장을 하는 게 소리가 왜 이래? 잘 들려요? 네, 그렇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카이로에다의 삼거두인 사실 루즈벨트나 처칠은 한국에 대해서 뭐 관심이 없고 역시 동양 사람인 장개석 총통이 한국에 대해서 많이 동정하고 그래서 신익희 선생이 그 중국의 신경원장 우우님 그 사람한테 얘기하고 진입부 진과부 그 형제한테 얘기해서 진입부 진과부가 직접 장개석 총통한테 얘기를 해서 제일 처음에 카이로에 들어서 한국에 적당한 시기에 또 자주 독립하자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걸 누가 그러냐면 중국 대사 10년 자유중국 대사 10년을 지낸 김홍일 장군도 그 말했고 또 이승만 박사나 신익희 선생에 대해서 비판적인 임정주인 유림 선생이 신익희 선생을 갖다 뭐 이승만 박사의 가오 마담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인데도 그 신익희 선생 공적을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의 장개석 총통 거기에 부총통이었던 진성 장군도 다 그 신익희 선생이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예. 연구소의 김충남입니다. 그 양동환 교수님께 제 의견을 조금 말씀드립니다. 그 21페이지의 그 결론 부분인데 그 이 박사의 완고한 성격과 6.25 전쟁으로 인해 민족 통합주의가 이제 독재로 변했다 이제 이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이승만의 그 통합적 민족주의는 성공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그 전에는 국가의식이라든지 또 민족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없었고 또 해방 이후에도 이것이 굉장히 불확실했어요. 그런데 전쟁을 겪으면서 국민이 일치단결해서 공산주의를 무찌르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기초가 됐다 이거죠. 그래서 이 통합적 민족주의라는 면에서는 성공을 했지만은 민주주의에서는 우리가 성공을 못했어요. 그런데 2차 대전 후에 그 독립한 수많은 나라들 중에
민주주의를 성공한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지금 와서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가장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의 시행착오는 이거는 이승만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고 여건과 우리나라의 여건과 민도의 문제다. 그래서 이 독립정신 안에서 아무리 민주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민도가 따라가지 못하면 그 제도는 성공할 수 없다는 걸 아주 한 제목 하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그 교육을 강조한 이 점이 굉장히 좋고하기 때문에 이 결론을 약간 좀 변화시켰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정창인 박사께서 이 독립정신 내용을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제가 여기 두 가지를 좀 첨가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이 보기 때문에 그 전체 흐르는 맥락을 보면 제가 이걸 아주 여러 번 읽어봤는데 이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또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청나라, 일본, 유럽, 러시아 여러 나라를 비교하면서 우리 민족, 우리나라 이것이 말하자면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주의고 민족주의인데 그래서 이 제목에 소제목에 민족주의라는 걸 하나를 넣어주면 어떻겠는가. 또 하나는 이 정신에서 서구화, 근대화, 서구 문명을 배워야 된다, 서구 제도를 배워야 된다, 국민이 뛰어야 된다, 통상을 강조하고 기술을 강조하고 이런 것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는 대부분 정치적인 문제가 있는데 경제적 차원에서 실용주의라든가 이런 걸 하나 소제목으로 넣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민철 대학 김길자 명예총장. 제가 오늘 귀한 말씀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고집스럽게 외교 투쟁, 독립 투쟁론, 외교 독립론만을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박용만 씨가 1913년에 하와이에서 무력 투쟁 독립운동을 주장할 때 아마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적극 반대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장일환 씨에 의해서 그 친일적인 스티븐슨이라는 사람 저격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로 인해서 이분이 하버드 대학 재학 시절 중에 아주 곤란을 겪습니다. 한국 사람은 테러리스트다. 그래서 지도 교수조차도 만나기를 꺼려하는 그런 아픔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 학업 과정에서 제대로 그 수료를 못하고 한참 지난 후에 그 석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무장투쟁 독립론은 시기적으로 합당치 않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이분이 독립운동을 하는 동안에 그 1919년 상해 임시정부에 가서 대통령 취임을 한 이후에도 모든 거기 임시정부의 요원들이 거의 무장투쟁 독립론을 주장을 합니다. 특히 이동휘 같은 분은 그 독립운동에 소련까지 끌어들이자 그리고 반드시 무장투쟁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또 나아가서는 신채호 선생님까지도 그 노선을 주장을 하니까 이분이 한계를 느낍니다. 그리고 5개월 만에 그 돌아오는 그런 불상사가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 김효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굿펠로 대령의 힘을 얻어 도움을 받아서 OSS 대원을 특공 대원을 양성을 하는 일과 또 한 가지는 일본이 진주만 기습 공격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이분이 한 일이 뭐냐면 임시정부로 하여금 우리는 미국을 지지한다라는 그 성명을 보내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건 외교적인 접근이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무엇을 하느냐면 일본에 선전포고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거는 선전포고라는 것은 반드시 무력으로 투쟁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기와 때에 따라서는 그 외교 독립론과 무장투쟁 독립론을 겸해서 사용하신 분이지 결코 한 가지 한쪽으로만 외교 독립론으로만 주장하신 것은 아니라는 걸 제가 아는 상식 범위에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